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이 드라마가 대박난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놓쳐버린 투자 기회에 대한 아쉬움, 상상력을 제대로 자극해서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처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현실에선 미래를 100% 예측할 순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돈의 흐름을 예측해보는 책 머니트렌드 2023입니다. 거시경제부터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영상 한 편으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전을 준비하라. 2022년 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었다고 해서 2023년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추세를 반전시킬 요인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여러모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방아쇠를 당긴 엄청난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역대급 금리 인상으로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 등 자산 시장의 동반 폭락과 위기론 고조에 따른 달러 환율 상승까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작년 한 해에 몰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3년 경제 불황을 예측합니다. 리먼 사태나 IMF급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비관론이 넘쳐납니다. 머니트렌드 2023에서도 불황이 올 거라 말합니다. 다만 폭락농자들이 말하는 2008년 금융위기급 붕괴는 없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해 자산을 쌓아가고 투자 적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는 안 좋은데 투자 비중을 늘리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물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무한 돈풀기로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석유, 밀 등 원자재 공급이 막혔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가를 잡으려고 하죠. 물가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여윳돈이 줄어드니 소비, 투자 여력이 줄어들죠. 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발 물가 상승은 1년 정도면 해결이 됐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2위 원유 수출국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며 유가가 급등했지만 미국산 셰일 오일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 2023년 하반기에는 원유 수급 균형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유가가 잡히면 생산 단가가 낮아집니다. 자연히 물가 안정 가능성이 커지죠.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앞서 말했듯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요가 물건 사는 수요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들, 투자 수요까지 다 포함됩니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이 성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되면 경제가 박살나버립니다. 물가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운 셈이죠. 그러니 물가를 잡고 나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발표하는 금리 전도표는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이 특정 시기에 금리를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고 점을 찍어 놓는 표입니다. 2023년 예상금리가 5에서 5.5%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24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약 4% 정도 금리를 예상하고 있죠. 2025년 더 낮고 장기적으로는 2.5%까지 금리를 내리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러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언제나 경제를 선반영합니다. 금리 다 내려가고 투자 수요 폭발할 때 투자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를 공부하고 자산을 사야 합니다. 뭘 사야 하는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책에서는 3년이나 5년짜리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게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으니 채권 가격 상승도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전쟁이 다시 확대되거나 진짜 극단적으로 러시아가 핵을 쏘거나 하면은 그때는 다 소용없습니다.
2022년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당장 부동산 하락이 멈추고 상승할 거라는 예상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언제 사면 되는데, 2023년 가을 이사철, 2024년 봄 이사철부터 사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단, 대략적으로 집 사기 좋은 때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첫째,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집 사기 힘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좀 더 비싸도 이자 부담은 적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 주택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확률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사야 이후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매도 호가와 거래가 간 차이입니다. 매도 호가가 거래 가격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반전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는 호가보다 더 낮게 실거래가 찍힙니다. 10억에 아파트를 매도한다 올려놨어도 실거래는 9억이 되는 거죠.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생각에 매수자는 없고 반대로 어떻게든 매도해야 하는 사람들만 넘칩니다. 그러니 매수자가 나타나서 얼마까지 깎아주면 사고 아니면 안 사고 하면 그냥 그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9억에 실거래가 찍히면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거봐 떨어지네 하고 생각하면서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매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호가를 낮추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급한 집이 다 팔리고 나면은 어느 순간 상대적으로 덜 급한 사람들 집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자들은 그 가격에 팔면 어차피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에 그냥 안 팔거나 깎아달라고 해도 이상은 안 돼요 하겠죠? 이게 반복되면 당장 집이 필요한 매수자들이 호가에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언젠간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거래가 찍히면 매도자들은 저 가격에 팔리네? 좀 더 올려볼까? 하면서 더 비싼 가격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아지는 바로 이 시점이 부동산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반전되는 타이밍입니다. 셋째, 거래량입니다. 대개 거래량이 많으면 집값은 올라가고 적으면 하락합니다. 물론 2021년처럼 거래량이 없어도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신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래량이 많아야 집값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2023년 부동산 시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영원하지 않았듯 하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거주 집 마련하든 투자를 생각하든 시장을 예의유시하며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하락으로 반전되거나 매도 호가가 실거래가를 초월하는 시점,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을 관찰하세요. 기준금리는 뉴스에서 말해줄 거고, 정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좋은 아파트 몇 개 정해서 가격과 거래량을 추적하면서 기회를 엿보세요.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법입니다. 셋째, 주식 본질에 집중하라. 2023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파트에서 내리는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부동산 파트에서는 비교적 강하게 하락을 예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부동산은 필수제라서 전 국민이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도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은 좀 다릅니다. 전체 흐름이야 뭐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특히 개별 종목까지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전체 코스피 시장이 떡상하고 있어도 내부 횡령 등 문제 하나 터지면 내가 투자한 종목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자의 말이 참 솔직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라는 말 대신에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제시합니다. 투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들에게 정말 유익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진짜 주식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주식정보TV 채널이나 주식 유튜브 채널만 보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측하기 전에 무조건 검증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검증도 하지 않고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국영수 공부는 제쳐두고 EBS 입시 경향을 예측하는 뉴스만 보고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주식TV에서 종목 추천하거나 유튜브 시황 라이브만 보면서 투자를 공부한다는 거는 올해는 수학이 어려울 겁니다 라는 말만 듣고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셈입니다. 정작 수학 공부는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10만전자 갈 거라는 등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얼마를 벌고 있고 반도체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공부해 보셨나요? 스마트폰 경쟁사인 애플, 반도체 경쟁자인 TSMC와 차이점이 뭘까요? 진짜 공부란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내 회사인 것처럼 자세히 분석하고 경쟁 회사에 비교했을 때 투자 메리트가 뭐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등 기업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심리와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주식을 하려면 반드시 변동성을 참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과정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닻을 내리지 않았으니 파도 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특히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친구 삼아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큰 상승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만큼 확신이 있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지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회사 자산만 다 팔아도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냐?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 땡큐지 할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만드는 건 다시 한번 진짜 공부입니다. 세 번째, 수요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찾아라. 아무리 불황이어도 꾸준히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산업은 존재합니다. 비용은 적어도 꾸준한 구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2023년 불확실성이 넘친 시장에서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주식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불황에 애고된 2023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가 필요합니다. 진짜 공부는 기업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투자 마인드를 배우거나 트렌드를 읽는 등 투자자로서 기본을 갖추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투자 시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좋은 책을 읽으며 투자 마인드를 키우고 시대 변화를 관찰하고 항상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수익을 쫓기보다 투자자로서 그릇을 키우며 수요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찾으며 확신을 키우세요. 그릇을 키우고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